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과 내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일은 정말 잊고 싶었던 하루였어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밀릴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체감했던 것보다 더 과하게 와닿았던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하루 만에 급락으로 끝나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전장에 반대매매 여파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전일 하고 갔었는데 다행히 간밤 미증시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전환했다라는 것, 그리고 시장의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강한 모습, 우리 증시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은 5.8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3%, 코스닥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다소 크지 못하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인 매수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손폭이지만 매도 우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 업종,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전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 안에서 힌트가 보인다라면서 바이오주들이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한시름 덜은 걸로 만족해도 괜찮은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수익버스 탑승해 보도록 하죠. 김준호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전장에 걱정했던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히려 오전부터 더 강한 움직임,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5% 상승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오늘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도 시장에 반발 매수가 유입돼서 너무나 기쁘고 시장의 하락 이유가 한 4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잖아요. AI 거품론이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고 중동발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 중동발 리스크와 또 AI 거품론은 당장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하루 만에 비서비스업 지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다소 해소된 부분이 있었고 엔캐리 청산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시장의 급락 이유가 지금 연준과 또 BOJ의 비난의 화살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글로벌 국가들이 일제히 좀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 연준에는 지난달에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았냐, 그리고 또 BOJ는 금리를 왜 인상했냐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또 BOJ에서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전망에 다시 한번 지금 니케이 증시가 어제는 12% 급락했고 하루 만에 10% 상승이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도 어제 큰 하락 이후에 반발 매수가 그래도 유입되고 있는데 아직 AI 거품론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이유가 오늘 코스피의 상승을 좀 크게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증시의 경우에는 엔화가 발목을 잡았는데 맞습니다. 그 엔화가 안정된 흐름에 보이자 전일의 하락분을 거의 대다수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고 맞아요. 우리 증시는 뭐 미국, 일본 여파로 하락했지만 아직 반도체주들이 크게 살아나지 못하면서 맞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된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저희가 뭐 반도체주도 많고요. 또 어제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단기로도 접근 가능한 종목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리뷰해볼까요? 어제 이제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아서 좀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하루 만에 한 4~5%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었고 또 시장 대비 그래도 낙폭이 좀 다소 제한적이어서 오늘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악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앞으로 제약바이오의 섹터를 충분히 상승을 견인할 수 있고 특히 3분기, 4분기에 또 진펜트라 미국 시장 진출한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워낙에 크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어제 빨간 버스로 말씀드렸었는데 손절 라인 때만 조금 상향 조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6만 5천 원으로 손절가만 좀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목표가 그대로 20만 7천 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하락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 탄력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장 초반에도 빨간불을 켜줬고요. 현재도 보합 내에서 빨간불 켜내고 있는 셀트리온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버스 탑승을 준비해야 되는지 첫 번째 버스 노선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버스는 바로 파랑 버스로 시원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오랜만에 파란색 버스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도
중기 수익을 낼 수 있는 버스인데요. 어느 말로 합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AI 전력 마을이 있고 2차 전지 마을이 있고요. 반도체 마을이 있는데 뭐니 해도 바이오 마을이 가장 핫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바이오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 마을로 가볼 텐데요. 그 안에서 최근에 뭐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 맞습니다. 주가 상승도 유독 눈에 띈 바이오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마을이 다 금리 인하 수혜 마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다가오면서 경기 둔화라는 그 키워드가 같이 부상했던 게 맞아요. 문제인데 금리 인하했을 때 이들이 정말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오늘 낙폭가대 반도체 종목들을 제외하곤 AI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 수급을 좀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리고 어제처럼 시장에 어떤 큰 폭락이 나오고 나서는 항상 주도 섹터가 바뀌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래도 전일 외국인들이 왕창 매수한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당분간은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이오마를 골라봤습니다. 금리 인하 마을 안에서 바이오 마을이 가장 믿음직하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버스 번호 몇 번입니까? 네, 오늘의 버스 번호는요. 03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53-030번 버스 타고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소개해 주시죠. CDMO와 바이오시밀러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가져왔는데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기업을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 지금 딱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엔캠 빨간색으로 표시한 기업들이 2차 전지고요. 네. 나머지는 죄다 바이오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총 1위부터 시총 10위까지가 제약바이오, 바이오테크 기업들로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 섹터가 상승을 해야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고 시장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일 같은 폭락장에도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바이오테크 기업에 잇따른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는 점도 그런 점이고 특히나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 미 대선의 가장 교집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샘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가 될 것이다. 누가 되든 간에 통과가 될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보니까 결국에 탈중국화 현상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위탁 생산업체, CDMO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결국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중소형 CDMO 기업으로서 140여 개, 글로벌 기업의 140여 개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이고 국내 기업만 본다고 하더라도 유한양행, 종근당,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ABL 바이오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바이오 시밀러로도 엮일 수밖에 없는 게 셀트리온이 이제 주력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결국에 바이오 시밀러 약가 인하 정책에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최대 수혜고 앞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품목 허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이제 바이넥스의 이제 위탁 생산 물량과 출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CDMO와 또 바이오 시밀러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바이넥스가 최근 시장 여파로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 바이넥스를 첫 번째 기업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셀트리온에 이어서 바이넥스, 지금 김준호 기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마을이 어딘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바이넥스의 목표 주가 어디로 잡아볼지 현 구간에서도 급등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 현재 매수 가능합니까? 네, 현재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1,1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5,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500원 그리고 21,100원의 손절가,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관련해서도 참 이제 대선 이야기 또 나올 텐데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성역과 같은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이넥스 첫 번째 버스로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버스도 탑승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번엔 몇 번 버스인지 공개하기 앞서서 노선부터 보죠. 네, 공개하기 없어서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빨간 버스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도 빨간색 장기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로 갑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바이오 마을, AI 마을, 게임 마을이 있는데요. 역시나 2차 전지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마을을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 에코프로의 주가 맞습니다.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과대낙폭이라는 매력도 있었고 여기에 2차 전지주에 대한 매수 수급도 더해지고 있는데
매력들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바이오와 2차전지가 포진돼 있고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가장 큰 피해 섹터가 바로 바이오와 2차전지잖아요. 네. 반대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최대 수혜 섹터가 바이오와 2차전지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상승했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와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가장 상징적인 2차전지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상징적인 2차 전지 네.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이 생각한 그 기업 일자 한번 보시죠. 버스 네. 번호는요? 45008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450080, 450080번 버스 탑승 완료했습니다. 어떤 버스입니까? 에코프로 그룹주의 막내인 에코프로 머티를 들고 와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구체 쇼티지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양극재 생산량 대비해서 절반도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서 아니면 글로벌에서 지금 당장 전구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에코프로 머티뿐이다라는 점에서 에코프로 머티의 어떤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내후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연간 전구체 생산 능력이 연간 5만 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포항에 3공장, 4공장을 건설 중이고 내년부터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랬을 때 2025년부터 그 전구체 생산 능력이 6.6만 톤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폭발적인 어떤 매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또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에도 전구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2차전지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또 그리고 AI 반도체에서 좀 빠져나간 수급 자체가 또 충분히 매를 맞았던 2차전지와 바이오 섹터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네. 오늘 에코프로 머티를 들고 와봤습니다. 현재 9.68% 상승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드리죠. 네,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88,000원으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6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88,000원, 68,000원의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알아봤는데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이 연기금이 지금 네. 증시 구원 투수로 등판하면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양시장의 상승 탄력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좀 네. 정리 차원의 김준호 매니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전일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절대 곧버스와 인버스를 사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버스와 곧버스를 사고 싶으면 분할로 레버리지를 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하루 만에 시장이 강한 반등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앞으로의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시장 전략 듣고 싶다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